통신장비주 주가가 당장 뛰어도 이상할 것은 없다. 이번엔 진짠가? 오늘 통신장비주 주가 상승률 한번 보여주실까요? 에이스테크 상한가고요. 대장주라고 볼 수 있는 KMW, 여긴 없는 것 같습니다. KMW도 오늘 상한가. 오이솔루션 16%, 뭐 솔리드 20%, RFHIC는 조금 약했네요. 8%. 근데 이게 뉴스 나왔을 때도 급등했고 또 오늘도 상승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미국에서 뭐 6G, 5G 요거 통신 장비 쫙 깔고 대량으로 뭐 갈아엎는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었고 여러 가지 그런 뭐 스타링크 관련된 그런 소식들도 나오면서 기대감은 좀 커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통신 장비주. 이거 저희가 아까 주전부리에서 지금 주가 당장 뛰어도 이상할 것 없다. 요 얘기가 어디서 나온 거냐면 하나증권의 어떤 애널리스트 분이 쓰신 거예요. 아, 그 유명하시잖아요. 유명하신 분. 네. 이분이 5G 2배 간다라고 말씀하신 게 2020년 9월 15일 리포트입니다. 근데 3년 지나서 지금 또 다시 매기가 지금 오고 있는 거예요. 날짜를 기억하실 정도면은 MBTI가 궁금한. 그래서 통신장비주 사실은 이 통신장비주는 지금 양치기 소년 된 상황이라서 간다고 해도 못 믿는 분이 90% 이상입니다. 그래서 두 분의 OX가 굉장한 영향력을 끼칠 거라고 저는 감히 자신하는데 통신장비주 지금 봐도 괜찮을 거다. O. 아니다. 지금 통신장비 5G 나오려면 한참 남았다. X. 자,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긍정적 O 지켜봐야 한다. X. 하나, 둘, 셋 들어주시죠. 알겠습니다. 이상엽 이사님 얘기부터 왜 O를 들어주셨는지 아주 타이트하게 설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깨가 무겁습니다. 네. 그 5G 정말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그때부터 네, 뭐 2배 날 거다라고 해서 진짜 아니 그 애널리스트 분은 정말 모르는 분이 없어요. 없죠. 뭐, 정말 그 정도고 근데 정말 뭐 이제 양치기 소년이 됐고 근데 굉장히 오래 쉬었죠. 네, 오래 쉰 것도 맞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안 된 이제는 가도 여기서 매매를 안 하려고 해요. 아니 먹어도 나는 여기서는 안 먹겠다. 이 정도예요. 이 정도로. 네네. 그러다 보니까 정말 10명 중에 9명은 이쪽 통신 장비를 일단 싫어하고요. 예, 일단 매매도 해서 안 좋은 추억도 정말 많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그런 투자 심리 역발상적으로 좀 접근해 볼 수 있는 부분도 있겠다라는 것도 조심스레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거예요. 뭐 미국에서도 이제 그거 말씀하셨지만 5G에 대한 글로벌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긴 해요. 근데 지금 말씀드린 건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은 이제 최근에 좀 4차 산업혁명과 관련돼서 이런저런 여러 가지 뉴스를 접할 수 있었던 부분이 어디죠? 네, 자율주행입니다. 자율주행 7월 달도 테슬라 얘기 나오죠. 뭐 도저도 그렇고요. 또 8월 달에도 얘기 나오고요. 그러니까 하반기 시작하더니 매월 테슬라의 자율주행 이슈가 나오고 있고 현대차도 나오고 있고 연말 가면 또 그렇고 그러니까 자율주행, AI가 정말 우리 생활에 아주 밀접한 것 같진 않지만 주식시장만 놓고 보면은 굉장히 밀접하죠.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5G에 대한 글로벌 수요가 급증할 수밖에 없고 자율주행 AI는 우리 일상생활에 좀 들어왔고 그러면은 이 통신 장비주가 결국에 상승하는 그런 시기는 분명히 올 텐데 언제냐? 이런 타이밍의 문제만 남았지 않을까? 이런 상황이었던 것 같고 그리고 지난주에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은 이제 삼성이 인도에 이제 5G 장비 생산 허브 이제 관련돼서 뭐 공장을 짓는다라는 이렇게 뭐 카더라라는 뉴스가 나왔죠. 근데 요것도 보면은 13일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좀 관련된 정보권들이 움직일 수 있었는데 삼성이 이제 통신사 인도 1, 2위 그쪽 이제 수주를 확보를 했죠. 근데 또 이제 현지에서 또 생산을 해야 되다 보니까 그럼 결국에는 최근에도 막 인도에서 짓는다 안 짓는다 뭐 아니다라는 얘기 있었지만 현지에서 또 이렇게 생산을 해야 되는 거 보면은 인도에서 결국에는 좀 짓지 않을까라는 그런 이제 생각도 해볼 수 있게 됐고 근데 지금 인도냐 베트냐 이런 문제는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또 뉴스가 나오고 있어요. 뭐냐면은
지금 보면은 북미 모바일 네트워크 시장이요. 이제 5G로 좀 급속하게 좀 이제 전환되고 있다고 하는 뉴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년 전에는 5G가 아니고 4G가 2년 전에는 79%였었는데 점유율이 앞으로 2년 후 2025년에는 4G가 33%로 줄어들고 5G가 무려 64%까지 증가한다고 해요. 미국 기준이죠. 네, 미국 기준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여러분 2025년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전기차도 그렇고 뭐 배터리도 그렇고 거기에 다 모든 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5G도 2025년 얘기가 나오네. 그렇다고 하면은 좀 관심이 필요한 게 아니야. 그런 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섹터가 이게 약간 테마주 성격이 있을지라도 움직이려면은 대장주가 필요합니다. 근데 대장주가 에이스테크가 지금 차트만 보셔도 지금 저점 1,794원에서 3,800원이면은 일단 2배 이상 났고요. 그리고 거래량 보세요. 거래가 하락 추세를 보이던 종목이 상승 추세로 돌리려면 속일 수 없는 지표인 거래량이 많이 터져야 되잖아요. 근데 거래량 에이스테크 이렇게 터졌고요. KMW도 이렇게 거래량이 터지고 있습니다. 그럼 거래량 터졌죠? 지금 말씀드린 거 있죠? 대장주 있죠? 그리고 얘네들만 가는 게 아니고 전반적으로 한 개 다 움직여요. 그렇다고 하면은 좀 볼만하지 않을까. 근데 다만 조금 더 이제 어떤 분께서 10월 전망도 물어보셨으니까 근데 만약에 지수와 관련된 섹터가 또 강하게 움직인다. 그러면 이쪽 종목은 못 간다. 움직이더라도 또 변동성 커질 수 있겠죠. 예, 그것까지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럼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쭉 들어보니까 사실은 기술적으로 짧은 관점으로 접근을 하는 게 맞겠네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 같은 거는 재료로서 좀 활용을 하고 기술적인 측면에서 접근하는 게 좀 맞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할 거면. 그 부분도 있는데 만약에 이쪽은 그러니까 실적이 안 되는 종목들도 정말 많아요. 실적이 이거 얘네 뭐 실적이 너무 안 좋으니까 나중에 유증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근데 실적이 되는 몇몇 기업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 만약에 대장주가 쉬더라도 곧 10월만 되면 또 어닝 시즌이에요. 그러면은 실적이 되는 기업은 조정이 나오더라도 저점을 높이는 오케이. 네, 그런 흐름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알겠습니다. 것까지도 열어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엽 이사님은 5를 들어주셨고 여러 가지 호재가 될 수 있는 뉴스들 그리고 미래지향적인 이슈들 그리고 기술적인 대량 거래가 터졌다는 그 부분도 짚어주셨는데 우리 키맨 민재기 팀장님은 X를 들어주셨고 강하늘님께서 키맨님은 우주통신 이야기를 하실 것 같다. 이렇게 채팅창에 써주신 만큼 정확하게 맞췄다고 봐야 돼요? 네, 맞습니다. 네. X를 들어주셔서 5G나 이런 쪽은 아니지만 네. 같은 공통분모 개념으로 우주 이쪽은 볼 수 있다. 그렇죠. 위성. 네, 왜냐하면 방금 우리 이사님께서 5G 설명을 하실 때 자율주행이라든지 이러한 키워드들을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러면 자율주행이 되려면 이 5G가 되는 것도 중요한데 5G를 했을 때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음영 지역이라는 게 생기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스튜디오도 여기도 지금 아주 좀 밖에 하고 단절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 뭔가 주파수가 뚫으려면 아마 쉽지 않을 겁니다. 특히 5G는 직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그러한 부분들이 강하죠. 그래서 음영 지역을 커버하려면 결국에는 우주로 위성을 띄워서 그러한 부분들을 커버를 해야 아마 자동차라든지 뭐 하늘에 나는 자율 드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안전하게 운행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저는 이제 5G 장비도 좋겠지만 이런 5G 장비를 좀 크게 봤을 때 이런 인공위성 관련된 우주 쪽을 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일단은 이제 상당히 소외되어 있는 섹터였습니다. 지금 그림을 한번 보시면 1년, 2년 그리고 거의 3년째 지금 보시면 계속 5G 통신 장비 인덱스를 제가 만들어서 우리가 대부분 알고 있는 뭐 KMW 그다음에 에이스테크 등등해서 그 종목들을 제가 인덱스로 만든 거거든요. 보시면 2, 3년 동안 계속 지금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예. 소외 섹터였던 거죠. 근데 소외 섹터에서 지금 이슈가 발생하거나 변동성이 생기면 대부분 저도 에이 뭐 잠깐 움직이고 말겠지라고 무시하는 경우가 저도 많거든요. 근데 우리가 투자자로서 이제 그러면 안 되는 게 모두 이제 주도 섹터들이 소외되는 구간에서 어느 순간 올라오면서 주도주로 바뀌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신고가 흐름은 아니고 이제 겨우 바닥에서 고개를 살짝 들고 있지만 앞으로 관련된 이슈가 뭐가 나오는지 계속 체크는 좀 해나갈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 일단
자, 최근에 이제 이 5G들이 실적이 안 좋고 적자가 났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 통신 3사들이 더 이상 투자를 별로 안 했습니다. 원래 몇 년 전에는 정부에서 이제 5G 해라 하면서 눈치 보면서 투자를 좀 했었죠. 근데 이거 하니까 별로 돈도 안 되고 남는 것도 없다 보니까 투자를 줄였죠. 그러니까 이 통신 3사들은 실적이 고만고만하게 잘 나오고 2분기에 KT 같은 경우는 서프라이즈도 나왔죠. 근데 투자를 안 하니까 통신 장비주들은 숫자가 별로 안 나왔다라는 게 최근의 업황이고요. 에이스테크 같은 경우에 영업이익 4개 분기 합산 차트를 한번 보시면 여기가 마이너스 영역입니다. 이미 2020년도 이후로 계속 적자 구간에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이유가 방금 말씀드렸던 기대만큼 투자를 안 하다 보니까 이런 흐름이 만들어졌고 소외되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에 지금 반전에 불을 지핀 것은 아까 이제 모 애널리스트라고 우리 앵커님이 설명하셨는데 저는 전함을 넣어버렸네요. 아, 전함 넣어버렸어요? 괜찮나요? 예, 근데 이거는 뭐 객관적인 자료로 공표된 거라서 네. 제가 이야기했던 분이랑 다른 분일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네. 모르죠. 네, 제가 보는 분은 이분인데 그렇습니까? 상당히 최근에 9월 달부터 리포팅을 하셨는데 되게 이분은 이제 약간 자극적인 표현을 제목에다가 잘 다시는데요. 테마주라 폄하하지 말고 통신장비주 보세요. 뭐 또 여기 보시면 연말 급등에 대비해야 된다. 이제는 매집해야 된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게 이제 최근에 많이 올랐던 종목들 쪽으로 약간 쉬는 구간에서 이렇게 강하게 쓰다 보니까 여기에 좀 임팩트 있게 작용을 한 게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네, 그래서 어떤 내용이 있나라는 것을 보면 예전 이야기를 좀 하셨는데요. 국내 5G가 상용화됐던 시점이 2019년 3월이었는데 5G 본격 투자는 2019년 1월에 있었는데 5G 관련주들의 상승은 그것보다 훨씬 앞서서 2년 전부터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5G 어드밴스드라든지 6G 이런 것들이 2018년도에 조기 상용화가 예상이 된다라면 이미 그 전부터 투자는 해야 되고 주가는 지금부터 움직여야 된다. 뭐 이런 논리로 지금 리포팅을 하셨다라는 것을 참고하시면 되는데 이런 리포팅을 가지고 이제 기관 투자가들 대상으로 세미나를 다니실 거 아닙니까, 그죠? 9월 초부터 리포트 쓰시면서 근데 제가 보니까 기관 투자가들은 아직까지 시큰둥하신 것 같아요. 지금 수급적인 흐름을 한번 보시면 노란색은 5G 통신 장비의 지수인데요. 지수는 바닥에서 살짝 고개를 들고 있지만 20일 동안의 누적 기간 순매수 대금을 보면 좀 사다가 팔고 좀 사다가 최근에 오히려 줄이고 있는 그런 그림이고 오늘도 제가 잠시 전에 앵커님 코멘트 하실 때 기관 투자가들이 과연 오늘 5G 통신 장비주들을 샀나 보니까 HFR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HFR이라는 종목이 있죠. 그 종목만 기관과 외국인이 10억 이상 쌍끌이 매수가 의미 있게 들어가고 나머지 종목들은 주가는 상당히 요란했는데 수급은 별로 강하지 않는 기관과 외국인들의 수급은 강하지 않은 그런 흐름이었습니다. 지금 보시면 최근에 20일 동안 외국인들도 마찬가지죠. 검은색 그래프입니다. 별로 통신 장비주들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관심이 없어. 그래서 이제 개인 투자분들의 수급으로 이 테마는 강하게 좀 움직이고 있는 그런 그림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5G 두 분이서 말씀하신 거 들어보면 양면성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기대감을 가지고 어차피 우리가 가야 할 길인 건 맞습니다. 근데 언제 가느냐 그리고 누가 어떤 나라의 어떤 기업이 얼마나 가느냐의 문제인데 그걸 타이밍을 계산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시간이 많이 없어서 통신장비주 혹은 뭐 위성, 뭐 우주 이쪽으로까지 넓혀서 한 종목씩만 혹시 주신다고 하면 이상해 비사님부터 어떤 종목이 제일 좋아 보이십니까? 네, 저는 유비쿼스라는 종목을 짧게 말씀드릴게요. 유비쿼스? 네, 시가총액은 한 1,700억 정도 되는데 일단 먼저 차트를 잠깐 보시면은 이제 좀 이렇게 차트를 좀 많이 봐보신 분들은 차트가 좋네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거래량 아래에 있는 이런 이제 파란색과 빨간색을 보면은 빨간색이 누적 순매수의 기관. 그래서 외국인과 기관이 이렇게 사고 있는 통신 장비주도 있었구나라는 거 알 수가 있고 최근에 지난주 목금 이렇게 목요일부터 좀 상승을 했는데 다수의 이평선이 수렴한 상황에서 고개를 들었어요. 그렇죠? 거래도 터졌고 수급도 좋고 근데 실적도 좋아요. 보통 그래서 통신장비 쪽은 실적이 좀 좋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 유비쿼스는 실적이 좋다. 그래서 유비쿼스가 매출 비중이 FTTH, Fiber to the Home 그래서 집에 연결하는 그 광 케이블 그쪽 매출 비중이 높아요. 근데 그쪽이 높다 보니까 수출 비중이 낮네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쪽 FTTH 비중이 단가가 높아요. 그러니까 실적이
실적이 좋을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FTTH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근데 실적 좋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굉장히 바닥권에 있죠. 근데 이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던 수출 비중이 낮아서다. 올해 상반기에 수출 비중이 11%대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도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좀 해외 쪽 미국을 좀 공략하려고 준비하는 것 같더라고요. 또 이제 좋으면은 또 상황에 맞아 떨어지면은 삼성과의 좀 협업도 있을 수 있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겠고요. 예. 매도 가격은 뭐 1차 18,000원, 손절 가격은 14,900원. 매수는 뭐 조정 시에 뭐 5일선 부근이나 5일선 좀 깨질 때 말씀드립니다. 유비쿼스 매수가 말씀해 주셨고 목표가는 18,000원, 손절가는 14,900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민재기 팀장님 종목 하나 빠르게 해주신다면요. 네, 일단 저는 이제 우주 쪽이 오히려 인공위성 쪽을 보는 게 어떻겠냐라는 생각이고 뭐 자료는 많지만 그냥 짧게 제가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미국에서도 이번에 그 러시아하고 북한과의 만남을 보고 내년도에 아주 예산이 크게 지금 증가하는 쪽이 있습니다. 그쪽이 바로 이제 우주 항공 쪽인데요. 트럼프 대통령 이후에 이쪽 기관들의 예산이 많이 연구 개발 예산이 많이 집중이 되고 있는데 이게 이제 국방부 산하의 달파라는 기관입니다. 여기에서 어디에 기술을 투자하고 어떤 쪽으로 돈이 들어가는지를 보면 차기 우리가 주도주를 판단할 수 있는데 사실 올해는 이쪽 기관에서 예산이 가장 많이 증가율이 컸던 쪽이 바로 반도체 후공정 패키징 관련된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1월 달부터 이 관련된 이야기를 해드리면서 한미 반도체를 잘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증가율이 가장 많은 쪽 항목을 보니까 바로 우주항공 쪽을 이 달파라는 국방부 예산 아래에 있는 기관에서 투자를 많이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해외 쪽 모멘텀도 괜찮고요. 국내도 최근에 보시면 어제 이런 보도가 나왔죠. 국내 이제 과기부에서 내용이 나왔습니다. 위성통신 관련해서 활성화 전략 발표를 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국내외 모멘텀이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이고 통신 장비 내에서 AP위성이라는 기업인데 AP위성도 통신 장비 업종으로 지금 분류가 되어 있거든요. 근데 오늘 시장 끝나고 난 다음에 체크해 보니까 사모펀드에서 약 7만 주 정도 매수가 들어왔더라고요. 이 종목은. 예. 그래서 AP위성이 15,000원 정도, 15,500원에서 이틀 동안 지금 약간 공방이 좀 치열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저는 15,000원 이하에서 조금 중기적으로 좀 편입을 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보고요. 예. 뭐 테마가 좀 강해진다면 한 2만 원까지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AP위성 매수가는 15,000원 이하 그리고 손절가는 짧게 잡아서 13,530원 목표가는 2만 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AP위성과 유비쿼스 5G 그리고 통신 위성 요거 관련해서는 계속 이야기가 나올 테니까 이야기 나올 때마다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는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로운 경제 채널 EBC